여러분, 무명전설 결승 1차전이 끝난 뒤 가장 크게 이름이 흔들린 사람은 단연 성리였습니다. 단순히 상위권에 오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리는 결승 1차전에서 1위에 올랐고 그 순간 이 무대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고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결승 첫 관문에서 정상에 섰다는 것.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번 결승은 이미 평범한 실력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무대와 오디션의 흐름을 오래 지켜본 마음으로 오늘도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MBN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 결승 1차전입니다. 탑 10이 각자의 신곡으로 맞붙은 히트곡 미션,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판세 변화입니다. 이번 결승 1차전은 단순한 중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탑 10이 모두 신곡을 받아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를 완성해야 했고 탑 프로단 점수와 국민 프로단 점수가 합산되어 1차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영상 조회수와 음원 스트리밍까지 최종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무명전설의 결승은 노래 한 곡 잘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는가? 누가 더 강하게 응원을 끌어내는가? 누가 시청자의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바로 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성리가 섰습니다. 성리는 이반석 작곡가의 오늘 이 밤을 불렀고 탑 프로단 점수 521점, 국민 프로단 점수 338점을 받아 총점 859점으로 결승 1차전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총점이 높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 평가 양쪽에서 모두 가장 강한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오디션에서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심사위원의 귀도 잡았고 현장의 마음도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리의 이번 1위가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한 번 흔들렸고 패자부활전이라는 벼랑 끝 무대를 거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디션을 오래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늘 이기기만 한 사람보다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시청자의 마음이 더 깊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성리에게는 바로 그 서사가 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났다. 이 한 문장이 결승 무대에서 얼마나 강한 힘을 갖는지 이번 1차전이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2위에 오른 이룬해 역시 이번 결승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룬해는 젊어 좋겠다. 무대로 총점 800점을 받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룬해는 결승 직행자 중에서도 안정감이 강한 참가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 성리 바로 뒤에 자리 잡으며 최종 우승 경쟁 구도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결승 2차전에서 이룬해가 한 번만 더 강한 장면을 만들면 판세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위 황윤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윤성은 난리 부르스로 799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룬해와 단 1점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 보면 작지만 결승 흐름으로 보면 매우 큽니다. 황윤성은 본래 팬덤 결집력과 무대 장악력이 강한 참가자입니다. 특히 밝고 화려한 무대, 움직임이 살아있는 퍼포먼스에서는 다른 참가자들과 확실히 다른 색깔을 냅니다. 정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방송 결승에서는 더 무섭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위 장한별은 그대는 나의 별이오로 778점을 받았습니다. 장한별의 무대는 늘 결이 다릅니다. 크게 소리치는 힘보다 노래 전체를 하나의 장면처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중장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정갈함, 차분함, 그리고 오래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이번 순위만 놓고 보면 4위지만 장한별은 언제든 한 곡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2차전에서 감정선이 제대로 터진다면 이 순위는 끝까지 고정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5위 하루도 이번 결승에서 반드시 봐야 할 인물입니다. 하루는 인생의 열쇠로 777점을 받으며 5위에 자리했습니다.
하루의 강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나오는 신선함과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힘이 공존합니다. 기존 강자들을 상대로 예상 밖의 장면을 만들어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하루가 결승 2차전에서 한 번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상위권의 균형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이런 복병이 마지막 순간 가장 무섭습니다. 6위 정연호, 7위 이창민도 의미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정연호는 사랑이 고장났어요로 772점을 받았고 이창민은 발바닥 불나도록으로 767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히 턱걸이로 살아남은 느낌이 아닙니다. 정연호는 젊은 에너지와 정통 트로트 감성을 함께 가진 참가자이고 이창민은 벼랑 끝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창민은 패자부활전의 서사를 안고 결승까지 올라온 인물입니다. 이런 참가자는 생방송에서 팬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8위 박민수, 9위 김태웅, 10위 이대환.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아래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참가자들이 결승 1차전에서 위험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박민수는 어영차로 760점을 받았고 김태웅은 낙낙장송으로 753점, 이대환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749점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실력이 부족해서 밀린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강한 무기와 서사를 갖고 있던 참가자들입니다. 특히 박민수의 8위는 많은 분들에게 아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박민수는 이미 한 번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참가자였고 다시 초심을 찾아 무대에 선 인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대를 대하는 태도,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다시 증명하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결승이라는 무대는 참 냉정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이 때로는 장점이 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바라는 대중 심리 앞에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김태웅의 9위 역시 충격적입니다. 김태웅은 보컬의 완성도와 무대 위 존재감만 놓고 보면 절대 쉽게 밀릴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태웅이 위험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번 결승이 얼마나 잔혹한 구조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디션 결승은 결국 가창력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 시청자의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깊이 새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승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대환의 10위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앞선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대환이 결승 1차전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놓였다는 것은 결승 무대의 공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준결승에서 강했던 사람이 결승에서도 그대로 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곡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그 노래가 대중에게 얼마나 빠르게 꽂혔는지, 그리고 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번 결승 1차전 결과를 보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명전설이 이제 완전히 대중의 선택 앞에 섰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실력 검증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누가 음정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지, 누가 고음을 시원하게 뽑는지, 누가 전설들과 함께 해도 밀리지 않는지. 하지만 결승에 들어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누가 제일 잘 불렀나? 에서 누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나? 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순위를 뒤집습니다. 1위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곡을 잘 부른 참가자가 아니라 실현 뒤에 다시 올라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룬에는 안정적인 실력과 신선한 반응으로 우승권에 다가섰고 황윤성은 팬덤과 무대 장악력으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장한별은 감성의 힘을, 하루는 반전의 가능성을, 정연호와 이창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박민수, 김태웅, 이대환은 결승 2차전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아래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력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누가 더 강하게 남았는가를 묻는 싸움에서 잠시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 2차전은 이들에게 단순한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단지 유명하지 않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뜻이고 수없이 참고 버텼다는 뜻이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불러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의 순위 하나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의 보상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넘어야 할 벽이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승 2차전입니다. 결승은 총 5,000점 만점으로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1차전에서 성리가 앞서 나갔지만 이 순위가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방송 무대는 늘 변수가 많습니다. 문자 투표의 화력, 팬덤의 결집, 무대 당일의 컨디션, 선곡의 힘, 그리고 마지막 한 소절이 남기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순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승 1차전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리의 1위는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상 밖의 대역전이었을까요? 이룬혜와 황윤성은 결승 2차전에서 성리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민수, 김태웅, 이대화는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결승이 단순히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진짜 전설처럼 남기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전의 숫자는 공개됐지만 무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왕관의 주인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노래와 눈물, 그리고 시청자의 선택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명전설 결승 2차전의 가장 강력한 주인공은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